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트 시리즈에는 서번트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배전쟁을 위해 소환되고 최종적으로는 성배라는 만능의 원망기를 손에 넣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마스터와 함께 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서번트, 즉 과거의 영웅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영령이 되는 것이며 또 어디에서부터 오는 존재들일까요? 오늘은 애사원 눕누비와 함께 페이트 시리즈의 근간이 되는 서번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영주를 눌러주시면 눕누비 마스터가 빨리 퇴근할 수 있습니다. 타임문 세계관 속 페이트에 등장하는 영령이란 과거 인류사에 있어 비범한 업적을 이룬 후 사후에도 그것이 전승으로 남아 사람들의 신앙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존재로 이는 영혼의 윤회에서 벗어나 보다 상위의 존재가 된 것을 가리키며 사람의 영혼으로서 정령의 영역에 도달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힘 중 하나인 아라야의 억지력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아라야의 억지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류라는 종 전체의 집합적 무의식, 즉 인류를 계속해서 존속시키려는 의지가 가진 수단이 바로 영령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아라야의 억지력의 힘이 강하고 인류사를 긍정하는 증거인 영령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세계관이 바로 페이트 시리즈가 되겠으며 반대로 인류라는 종의 존속보다 지구라는 별 자체의 생명 활동을 지속시키려는 의지, 즉 가이아의 억지력이 더욱 강하고 인류사를 부정하는 존재, 사도가 날뛰는 세계관이 바로 타임문의 근간이 되는 작품 월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령으로서의 격을 갖춘 영혼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의 바깥측, 일명 근원의 소용돌이에 존재하는 영령의 자로 이동하게 되는데 근원의 소용돌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달세계의 마주사들이 왜 그토록 근원에 도달하려 하는지는 추후 다른 콘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으니 지금 바로 구독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들은 영혼으로서 기록되기 때문에 마술세계에서는 영령을 두고 경계 기록대 고스트 라이너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령들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전생의 선영으로서 업적을 세운 영웅을 정영웅, 반면 영웅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거나 전생의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을 반영웅이라고 하는데 왜 구태여 악영마저 영웅의 영역으로 정의하는가 하면 반영웅들조차 정영웅들에게 있어 필요악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웅이 성립하기 위해선 반영웅 또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정영웅 중에서도 모종의 이유로 타락하거나 복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으며 영웅으로서의 마지막 분류는 바로 수호자로서의 면모가 있겠습니다. 페이트 세계관에서 수호자란 인류 존속의 의지인 아라야의 억지력과 계약을 나눈 영령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영웅들 중에서 업적이나 전승에 의한 신앙심이 부족하여 영령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라야의 억지력과 계약을 맺어 목적을 이룬 후 사후 영령으로 승화되어 억지력의 수호자가 되는데 이 경우 과거와 미래의 평행세계를 통틀어 오로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며 억지력의 백업을 받아 그 임무는 실패할 수 없고 거절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령의 좌에 등록된 영웅들은 어떤 방식으로 타임문 세계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요? 달세계의 설정상 현대의 마술사들은 절대로 정순한 영령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 영령의 본체를 소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억지력뿐이며 마술사가 소환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임시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분신체에 불과하고 당연히 본체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력 면에서는 월등히 떨어지지만 평범한 인간보다는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령을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좌에 기록된 과거의 영웅과 관련된 촉매를 가지고 소환자 스스로가 과거 시대의 인물을 현대에 묶어두는 쐐기가 되어 대성배로부터 막대한 마력의 보조와 제3마법의 이론을 응용하여 영령으로부터 한 단계 격화된 존재로서 강림시키는 것, 이것을 두고 마술 세계에선 서번트라고 부릅니다.
서번트는 좌에 등록된 영령 본체의 정보를 가져와 영기라 부르는 그릇, 즉 육체로 재구성하여 소환되는 존재로 순수한 영령에 비하면 스펙이 떨어지긴 하나 마술 세계에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월적인 존재이며 이렇게 소환된 7개의 서번트와 그들을 다루는 7명의 마스터가 성배를 두고 싸우는 의식을 성배전쟁이라 부르는데 이 성배전쟁이야말로 페이트 시리즈의 중심이자 모든 서번트들이 미쳐 날뛰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7개 서번트는 각각 세이버, 랜서, 아처, 라이더, 캐스터, 어쌔신, 버서커의 클래스로 나뉘게 되며 이들 중 클래스의 능력치상 가장 뛰어나며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세이버와 랜서 그리고 아처 클래스를 3기사 클래스 나머지 4개의 클래스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 이후 공식적으로 4기사 클래스라 칭하고 있습니다. 서번트의 클래스는 해당 영웅의 업적이나 전생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애초에 클래스 자체가 소환자인 마스터의 상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세이버를 소환하려 했으나 아처가 소환되는 경우도 있고 어쌔신과 버서커의 경우 소환 주문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클래스를 특정하여 소환할 수도 있는데 5차 성배전쟁 당시의 주인공 에미야 시로는 소환 주문을 외우지 않았음에도 최강 클래스라 불리는 세이버 클래스의 서번트를 소환하는 일이 있었죠. 이는 에미야 시로의 몸 안에 그의 아버지인 에미야 키리츠쿠가 심어둔 성유물, 즉 서번트를 소환하기 위한 총매인 엑스칼리버의 검집 아발론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며 이처럼 서번트를 소환하기 위해선 저마다 해당 영웅에 관련된 총매가 필요합니다. 총매는 해당 영웅을 소환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며 대부분의 마스터들이 총매 소환을 희망하는 이유도 보다 확실하게 강력한 서번트를 소환할 수 있어서인데 간혹 총매 없이 그저 소환수를 통해 서번트를 소환하는 경우 소환자와의 상성이 가장 좋은 서번트가 소환되게 되며 소환된 서번트의 외형은 영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에는 영핵이라 불리는 기관이 있어 이 영핵을 파괴당하면 성배전쟁에서 퇴거, 다시 영령의 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7명의 마스터와 7개의 서번트가 사륙전을 펼쳐 최후의 1인만이 성배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데 성배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로 소환자인 마스터를 죽이거나 사형마인 서번트를 죽이는 것입니다. 서번트는 소환과 동시에 소환자인 마스터와 마력 패스가 연결되어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원을 공급받게 되며 때문에 서번트의 역량은 마스터가 얼마나 우수한 마술사인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마스터가 죽어버리게 되면 서번트는 에너지원이 차단되는 것이므로 아처와 같이 단독 행동 스킬이 있어 하루 이틀 정도는 무리 없이 행동할 수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마력이 다하여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살아남은 서번트가 또 다른 마스터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 だからマスターとサーバントを同時に始末する必要がある 반면 서번트를 먼저 쓰러뜨릴 경우 대부분의 마스터들은 성배전쟁의 감독관인 성당교회의 몸을 의탁하여 성배전쟁이 끝날 때까지 신변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간혹 대성배의 변덕으로 인해 서번트를 잃고 영주 또한 사라진 마스터에게 다시 한번 영주가 깃들어 다른 서번트와 손을 잡고 기존 마스터의 통수를 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4년) 비주얼 노벨로 시작하여 2006년 대망의 애니화 게임 속 배경이 발매 당시의 시간대인 2004년과 동일하여 같은 시간대를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인해 타입문의 팬들은 더욱 빠르게 페이트에 몰입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무려 21년이 지난 지금 최신작인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까지 타입문의 발족과 함께한 것이 공의 경계와 월희 시리즈라면 페이트는 지금의 타입문을 잊게 해준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인데 계속해서 페이트 시리즈에 대한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애사원 늠뮤비를 구독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배전쟁의 진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으며 저는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